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어느새 4월입니다. T.S. 엘리엇은 자신의 시 황무지 첫 줄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말했죠. 겨우내 꽁꽁언 죽음의 땅에서 라일락을 튀어내는 생명의 힘겨움을 표현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선 4.19, 세월호 침몰, 이 푸릇한 생명들의 안타까운 소멸이 많았기에 또 다른 잔인함을 연상시키는 잔인한 4월이 되었고요. 2018년 이후 한국의 4월이 죽음의 땅에서 새 생명을 키워내는 진정한 봄이 되기를 바라며 13번째 영화 속 이런 법 시작합니다. 지난 3월 첫 주 개편 때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 영화인 법이 쓰다 저의 고정 파트너 이조로 변호사 외에 또 다른 여러 변호사들을 모시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변호사계의 꽃미남 허윤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허윤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고요. 앞으로 홍 기자님과 함께 영화 속엔 이런 법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인 법이 있다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 이 어떤 영화를 통해서 무슨 법이 있을까 들여다보는 이 소재를 변호사께서 정해주시거든요. 어떤 영화로 골라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오우삼 감독이 만든 홍콩 느와르 액션의 걸작 영웅본색이 30년 만에 리메이크되어 영웅본색 4로 돌아왔습니다.你要是再重操旧业，我一定会亲手抓你。日本酒吧那件事情是你干的吗？你哥什么都没干。我是你哥。咱们是可以一起混。凯哥，你这几年不在。日本那条线呢，我又给接上了。什么东西最挣钱，就运什么。你有个弟弟在缉毒队工作，你他妈什么意思？不让我好过，那就谁他妈也别想好好过。兄弟，多保重。영상 보니 좋네요. 예. 맞아요. 30주년 아까 얘기하셨는데 1987년이었으니까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때 한국에서 개봉됐을 때 처음 이부터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이제 한 주 개봉관에서 몇 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동시개봉관으로 이제 밀리잖아요. 재개봉관으로. 근데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인기를 끌면서 정말 장국영, 주윤발이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우상이 됐었는데요. 혹시 1편 보셨어요? 한 3-4번 본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동시상영관 네네. 부모님 몰래 네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고 그 뒤로도 한 2-3차례 정도 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중학생이나 중학생 이해하셨을 텐데 꽤나 영화를 좋아하셨네요. 좋아했다기보다는 이제 당시에 나온 이제 주윤발이라든가 장국영이라든가 이쑤시개를 씹는다거나 권총을 이런 식으로 쏘죠. 예, 이렇게 쏘는 그런 것들이 친구들 사이에 유행이 됐고요. 그쵸. 예, 안 보면 안 된다. 맞아요. 예, 그때 사실 그거 그런 일이 안 있었습니다. 보면 얘기가 예. 안 됐고 저도 여고생이었지만 여고생 사이에서도 특히 장국영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저는 또 취향이 독특해서 정명수 좋아했고 주윤발 씨 좋아했고 이랬는데 자, 그 대단하시네. 원작 보셨구나. 저는 워낙 동안이셔서 한참 어리셔서 못 보셨을까 했는데
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나시는 분도 계시니까 원작과 요번에 속편 4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2, 3편하고 달리 4편은 완전히 거의 원작의 리메이크다 할 만큼 거의 스토리 라인이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 남자가 있습니다. 이 큰 형이 주윤발이고 그의 동생이 장국혁이었어요. 그리고 이 형의 친구가 정룡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은 위조 지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세 남자가 있는 건 같은데 형이 왕카이고 그 동생이 그 마천우예요. 근데 요 원작에선 친구였다면 요번에는 의동생이라 할까 의형제를 맺은 동생이 있는데 이걸 왕대륙이 연기를 했죠. 와, 근데 어머나 세상에 왕대륙이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4편에서 어쩜 이렇게 귀엽게 발랄하게 연기 굉장히 호쾌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위조 지폐업이 아니라 마약 밀매업을 하죠. 배를 이용한. 뭐 영화의 결말은 좀 다른데 이 부분은 관객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영웅본색보 4편에서 어떤 배우가 제일 눈에 띄셨습니까? 당연히 이제 주윤발 역을 맡은 카이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 이 배우를 처음 봤는데요. 굉장히 분위기 있고 그죠. 또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한국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된 이 왕카이의 사진은 주윤발하고 많이 닮았다 그래서 캐스팅이 됐나 싶지만 뭔가 주윤발을 이렇게 기름통에 넣었다가 뺀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좀 기름기가 흘렀어요. 근데 어머 웬걸 영화를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도 있고 이 조용한 카리스마 그런 게 되게 묵직해서 좋았고 뭐 그럼 혹시 이 마천우는 어떻게 보셨나요? 동생. 동생은 사실 좀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감정 표현을 좀 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그쵸. 표정이 너무 세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유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의견이 너무 일치하는데요. 짠 것처럼 사실 저도 아쉬웠어요. 사실 누가 이 장국영 혹은 제임스 딘 너무 요절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그를 누가 대체할 수 있을까만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그 이 배우가 김희선 씨랑 중국 드라마 환성, 신들의 전쟁에서 같이 나왔던 배우다 보니까 그래 우리 희선 씨랑 같이 했던 배우니까 하고 생각하니까 조금 실망감이 뭐 좀 줄어들었고 왕대륙은 어떻게 보셨어요? 마크. 예. 왕대륙도 참 괜찮았던 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배우도 처음 봤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카이와 함께 이제 차세대 이제 중화권 영화를 이끌어 나갈 그런 뭐 훌륭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왕대륙은 사실 뭐 많은 그 무협 영화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또 여자 관객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소녀시대에서 아주 또 감성 연기도 했고 액션이면 액션, 감성이면 감성 다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감히 이 중화권의 제목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영화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 속에도 법 있습니다. 어떤 법이 스며들어 있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웅본색에서는 이 총격신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낭만적 영웅주의, 이 너무 낭만적이어서 그런가? 막 아무 데서나 총 쏘고 심지어는 경찰한테도 총 쏘는 걸 서슴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만약에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 이거 처벌되죠. 처벌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뭐 길 가다 총 맞을 걱정 뭐 이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 총포 화약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이 법명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변호사도 사실 발음하기 어려운 이제 네. 법이고요. 이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총기를 소지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총기와 유사한 그런 물건들까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영화처럼 총기를 뭐 이렇게 뭐 들고 다니거나 당연히 그러지 못할 텐데 예외적으로 이제 국가가 정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경찰서 등에 보관을 하면 뭐 사냥이라든지 필요시에 이제 허가를 받고 꺼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만약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총포 화약법 위반일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재물이 이제 손괴가 되면 재물 손괴죄가 있겠죠. 그리고 뭐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하게 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여러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위력을 행사하기 그쵸. 때문에
특수공무방해죄 요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도 정말 한국이 총의 안전지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 지구촌 뉴스들 보면 심지어는 미국에서 초등학생이 그부들을 향해서 총을 뭐 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질문 제가 이어갑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형제가 있잖아요. 카이 형하고 차오 동생. 요 둘의 절연을 가져오는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카이가 중요한 어떤 이 정보를 쥐고 있는데 이거를 내놓지 않으니까 카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카이의 집에 들어와서 막 서랍을 뒤지고 이러다가 그것을 발견한 이 아버지를 뭐 또 막 죽이려 하고 이 동생도 막 때리고 죽이려 해요. 이때 이 차오, 이 둘째 아들을 죽이려 하자 아버지가 이 조직원을 찔러 죽이잖아요. 아니 나 지금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찔러 죽였는데 이거 그 살인죄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분명히 차오라는 제3자의 생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익이 부당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차오를 위해서 그 흉기로 이 조직원을 찔렀다. 바로 이것이 정당방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방위의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저희 영화인 버비스타에서 이제 영화를 다루면서 정당방위를 했었는데 정말 그때 힘이 빠질 만큼 웬만해서 정당방위가 정말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후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아무래도 뭐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생명보다 귀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좀 과하다. 뭐 이런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좀 비슷한가요? 외국도 사실 정당방위가 흔하게 인정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사건들 중에 그 좀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네. 이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다. 뭐 그런 평가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뭐 예를 들면 그 도둑 뇌사 사건이라고요. 저도 압니다. 예, 예. 빨래 건조대. 그렇죠. 예. 집에 침입한 도둑을 이제 빨래 건조대로 때려서 이 사람이 이제 뇌사 상태에 네. 빠졌는데요. 뭐 항변을 했습니다. 이 빨래 건조대를 휘두른 그 사람은 계속 정당방위다라고 네, 주장을 네. 했는데 결국 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너무 좁게 인정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뭐 네. 건국 이념에도 뭐 총기를 가지고 뭐 적에게 대항을 하자 뭐 이런 네, 내용이 네. 있는 것만큼 좀 폭넓게 인정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일리노이 주에서는 뭐 캐슬 독트린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네. 이 법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 허락 없이 누군가 들어오면 사실 뭐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 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고요.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드 온 유어 그라운드 예, 라는 법이 있는데요. 네. 이 법은 내가 정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누군가 허락 없이 들어와서 내 법익을 침탈할 경우 공격해도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방위 수단을 인정한 법인데요. 사실 이 법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일명 이제 조지 사건이라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 조지 사건이 뭔가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인데요. 그 조지라는 학생이 뭐 굉장히 좀 따돌림을 당하고 이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의 등굣길에 여전히 그 학교에 있는 그 나쁜 친구들이 괴롭히자 이제 가지고 있는 흉기를 가지고 이제 찔러 죽였거든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도 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 목숨은 소중한데 이렇게 죽여서야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오죽 괴롭혔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뭐 이런 찬반 양론이 대립을 했는데요. 결국 이 조지라는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따라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그 뭐 캐슬 독트린도 그렇고 이 조지 사건도 그렇고 결국은 내 집 혹은
학교, 이런 뭔가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나의 공간을 누군가 침해하면 이거를 뭔가 좀 정당방위로 봐준다, 그런 개념인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좀 법 개념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뭐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법 개념뿐 아니라 만약에 학교라고 하면,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선생님도 또 우리 학부모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안전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내가 지켜야 하는 곳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와, 다시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경찰인 차오가 하수도에서 마약 밀수범을 검거하는데 형인 줄 모르고 검거했지만 그게 형이었잖아요. 뭐 정의로운 경찰이라 다 검거합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 차오가 형인 걸 알았어. 그래서 눈을 감아주고 풀어줬어. 예. 저희 이제 영화의 버비스타에서 골든 슬럼버를 예. 통해서 가족은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거기서도 강동원의 아버지가 뭐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차오는 경찰이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사실 여기에는 이제 또 신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신분이라 함은 뭐 이를테면 의사라는 신분, 공무원이라는 신분, 좀 좋은 의미로 네, 사용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 형법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예가 되게 많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뢰죄라든지 네. 이런 특수한 법이 있고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카이가 형이고요. 차오는 동생인데 동생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범인 은닉도피죄가 과연 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었을 때 뭐 가중되거나 아니면 처벌되거나 그런 조항이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오는 범인 은닉도피죄로는 사실 처벌을 받지 않고요. 대신 이제 처벌을 안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또 신분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쵸. 그게 직무인데요. 범인을 잡고 체포를 해야 될 이제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유기했다 해서 직무유기죄로는 이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영화에서 보면 요 카이가 이제 이 마약 밀수 조직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해서 이 일본의 마약을 사려는 쪽과 이 중국의 홍콩에 팔려는 쪽 중간에 서서 그거를 받아다가 일본 쪽에 이제 팔면서 그걸 바다 한가운데서 하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대가를 받는 일을 하는데, 요런 일, 요거는 또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약을 밀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을 뭐 조제하거나 판매하거나 유통을 금지하는 이제 마약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중국에 있는 조직의 일부를 구성을 하나 뭐 전체를 구성하나 상관없이 범죄 단체를 이제 조직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 조직죄, 이게 이제 적용이 네. 될 거고요. 사실 범죄단체 조직죄는 그 최고형이 사형에 이릅니다.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카이가 밀수로 이제 그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이제 몰수하는 범죄 수익 환수법, 요 정도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범죄 수익 환수라는 게 기존에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기로 뭐 등쳐먹는다고 그러죠. 뭐 사기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이고 나서 그죠. 교도소에 몇 년 갔다 오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뭐 얘기가 많았죠. 뭐 사회 우리나라 왜 이러냐. 그쵸. 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작년부터 조금 강화가 돼서요. 뭐 예를 들면 경찰에는 범죄 수익을 이제 추적하는 전담팀이 꾸려졌고요. 네. 검찰에서는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독립적인 과가 이제 설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우, 반가운 소리네요. 그 환수.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카이가 출소한 다음에 경찰인 동생을 위해서 다시는 이제 손 안 돼! 막 이러면서 원래 조직의 보스가 마약 운송해줘 하는데 아니 하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 카이의 여자친구를 납치를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여자친구 루루에게 팔에다가 마약을 주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하여튼 이것도 처벌 받는 거 맞죠? 예,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일단 뭐 제일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약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서 이 여자친구를 납치해서 감금한 요 경우에는 이제 특수감금죄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마약을 자기가 투여한 게 아니잖아요. 여자친구가 자기가 투여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누가 강제로 네. 예, 창이 이제 강제로 창이. 투입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과연 상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네.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요. 아. 예. 그래서 뭐 이게 왜 간단하게 논쟁이 되죠?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마약을 투여한 이 행위 자체가 상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이제 전통적인 상해 개념에서 조금 더 예, 확대된 건데요. 사실 상해라는 거는 이제 멍이 들거나 이렇게 상처가 네네네. 나는 걸 보통 상해라고 하지만 수면 장애 뭐 아니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 상해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넓은 의미에서요. 네. 마약을 강제로 투입당해서 영화에 보면 여자친구가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맞아요. 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해를 입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 입은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이 특수감금죄가 아니라 감금치상죄가 되는데요. 사실 감금죄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 굉장히 진짜요? 약한 경우에요. 오. 그런데 특수감금죄 내지는 이 감금치상죄는 무조건 유기징역 1년 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 엄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진짜 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너무 이게 물 흐르듯 빨리빨리 흘러서 어느덧 이게 마지막의 순서가 됐습니다. 제가 허 변호사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 형만한 아우 보통 없다고 하잖아요. 1987년 영웅 본색과 이 30년대 영웅 본색 4편. 형만한 아우입니까? 아닙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 형만한 아우가 있을 수도 있다로 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상당한 이유, 이런 법률적인 용어를 쓰시면서 소감을 얘기하시니까 뭔가 멋지네요. 그래서 또 멋진 김에 질문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엔 법이 쓰다, 영화 속 이런 법 처음 출연하셨는데 뭐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굉장히 좋았고요. 아까 상당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어도 예, 꼭 나왔으면 예, 다시 출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다시 모시게 될 거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아쉬우시겠지만 오늘 허 변호사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오늘 영화엔 법이 쓰다에서 소개해드린 영웅 본색 4 어떠셨나요? 저는 추억에 젖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추억을 이길 자가 있을까요? 아마 웬만큼 잘 만들지 않고서는 30년의 세월 속에 갖가지 추억이 더해진 원작을 뛰어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바로 내일이 4월 1일.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를 두고 훌쩍 떠나가 버린 장국영의 15주기입니다. 이번 주말 장국영의 영화들 아비정전, 해피투게더, 태양별이 뭐 이루 다 말씀드리지 않은 그의 명작들 보시면서 그리움에 젖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추억과 많은 그리움들이 쌓이는 4월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400이온 것 같아. 귀신 살고 있대잖아. 잼에 앞서 방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 말고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 진짜야! 어딨어? Jake, your father always said he wanted you to be a pilot. He said a lot of things. I'm not a hero like he was. The kaiju. Gonna be a long day. What do we do? We fight! 누구니? 기억은 안 나지만 궁금해서요. 나도 그쪽이 좋아서 결혼한 거 맞죠? 우린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고 나 혼자
당신한테 반했어.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혹시 연애하세요? 뭐지 이 수상한 분위기. 너 여자 생겼지?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 기다려주세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